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토끼입니다. 오늘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실기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출제됐던 문제 중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와서 도면을 그려볼 건데요. 치수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은 여기 체크된 물건을 한번 2개 정도 그려볼 생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실기에 출제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공개된 문제를 보셨을 때 도면이라고 하고 비어있는 칸, 그쪽에 이런 도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를 일일이 이제 자로 재서 그리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스케일은 어느 정도 안 맞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베어링 해가지고 숫자가 나와 있죠. 여기 6203, 6203번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6203이라고 읽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일실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규격집에서 찾아서 그 치수를 연관된 치수를 찾아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게 체크되어 있는 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시험에서 1, 2, 3, 4는 이제 2D로 그리고 뭐 몇 번이나 몇 번은 3D로 그려라 이런 식인데 저희는 이거를 전부 다 1, 2, 3, 4 전부 다 3D로도 그려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첫 시간이라고 1번하고 2번 이 정도 이제 그려볼 건데요. 1번은 이제 하우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우징이랑 붙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투상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됩니다. 실기 시험을 보시려면. 근데 이제 연습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커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2025년 1회차 때는 아마 지금 현재 치공구 위주로 해갖고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동력 전달 장치만 달달해서 가셔가지고 비슷한 형상 그냥 대충 유추해서 이제 그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베어링 치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감점 요소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60점 이하로 될 경우에는 감점이 점점 쌓여가지고 탈락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6203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2는 베어링 2개 다 6203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뒤에 이게 베어링이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알아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시험을 준비하시니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또는 이제 제공받으시는 규격집이 있습니다. 그 규격집에서 파일로 이제 제공을 받는데요.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관련 치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마 시간상 1번밖에 못 그릴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치수는 안 넣고 형상만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베어링 외경이 1번 하우징에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제 규격집은 제가 이제 찾느냐고 이제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여실 때는 맨 위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찾을 게 베어링이잖아요. 컨트롤 F에서 찾으셔도 돼요. 베어링이라고 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찾으시고 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깊은 베어링이에요. 제가 한 칸 더 내려왔네요. 깊은 베어링 이건데 여기에 쭉 보시면은 규격이 쭉 있죠. 숫자가. 여기서 보시면은 6203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안쪽 치수예요. 안쪽 내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외경 치수는 대문자 D로 돼 있죠. 4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께가 12mm고 그리고 이제 이 R은 아마 요 끝에 끝부분 이 부분이 R이 0.6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우징이랑 연관 있는 지수는 40이죠. 40이랑 12. 12는 이제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얻었죠. 그러면 요 내경 여기 40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제 자랑 필기구랑 뭐 지우개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셨을 때 여기다 쭉 써 놓으신 다음에 지금 40이라는 숫자를 알게 됐으니까 그거를 미리 체크를 해 놓으셔도 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도면 양식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게 힘들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림 그리는데 아마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외부에다 그려놓고 이거를 이제 무브로 해가지고 하나씩 끌어다 놓는 방식이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일단 외형선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치수로 재봤는데 일단은 전체 하우징 전체 크기를 봤을 때 여기를 이제 가로 길이라고 해볼게요. 가로 길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자로 재보시면은 저랑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재봤을 때 맞는 그 길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는 102가 나오고요. 세로는 지금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요 반 지금 접힌 부분 있죠. 반으로 이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마크. 여기가 이제 7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이니까 2배로 해서 140 나오겠죠. 140에 102 정도 나오는 밑에 판이 아무래도 네모판인 것 같아요. 일단 네모판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아래서 본 거든 위에서 본 거든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삼각법에 기준해 갖고 위에서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길게 102를 먼저 그릴게요. 지금 요거를 이제 평면도로 쓸 거예요. 가장 이제 인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단면도긴 한데 일단 평면도로 하고 나중에 단면도 표시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40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당연히 102겠죠. 그리고 C로 닫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끝에 지금 둥글죠.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재봤더니 M6짜리 볼트를 쓰는 것 같아요. M6짜리 볼트를 쓰는 건데 보통 M6짜리 쓰면은 여기가 이제 끝에 모서리는 M6에 맞췄고 6mm에 맞춰가지고 한 2배 정도 반지름을 R로 해갖고 R 값을 한 6 정도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그게 이제 국룰로 이제 저희가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필렛 값을 먼저 줘볼게요. 필렛 값으로 해가지고 R 값을 6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미리 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볼트 구멍부터 먼저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볼 때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거는 이제 중심선을 쓰려고 지금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어디를 기준으로 정하라 했더라 뭐 이렇게 배우신 게 있겠지만 설계에서는 이제 가장 자기가 먼저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찾아서 그리시는 거를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거 중심선을 쓸 거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그어버릴까요? 가운데쯤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홈이 뚫리는 위치거든요. 하나 둘인데 여기 가운데는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뚫어줄게요. 이게 이쪽에서 보는 모습이니까 가운데로 또 이렇게 뚫리겠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 사이에 가운데 가끔가다는 이렇게 길이도 재보주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4면은 32 되겠죠? 그러면 옵셋으로 32. 보통 이제 가운데 위치를 할 거니까 이런 건 이제 재지 않아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치수겠죠? 자, 이거를 지금 안쪽에 있는 이 선들을 전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중심선을 쓸 거잖아요. 트림으로 자르긴 할 거지만 중심선을 쓸 거기 때문에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잠깐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6점 몇 mm가 나온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6mm 쓸 때는 6.5나 6.6으로 뜰거든요. 저는 지름으로 해서 C 엔터하고 D 엔터한 다음에 6.5로 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서 제일 가까운 거를 찾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D하고 6.5 그대로 이제 엔터 치시고 하면은 이제 또 서클이 오겠죠? 찍고 그대로 찍으시면은 이전 치수 그대로 따라가요. 이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로만 나 있겠죠? 가운데는 이제 아무래도 몸체가 있으니까요.
구멍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붙는 걸 수도 있고, 가운데는 이게 홀을 그리셔도, 요 가운데 거는 밸런스상 제가 그려 놓은 건데 안 그리셔도 굳이 저건 안 받을 거예요. 감점은 안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도면에서 유추하기는 힘든 저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설계상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갖고 지금 그리는 겁니다. 자, 이제 중심선 일단 정리해 줄게요. 지금은 트림하고 그냥 엔터 한 다음에 끊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아, 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마저 정리해 주겠습니다. 중심선만 일단 정리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이따 나중에 냉den으로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해 놓을게요. 이건 뭐 이제 3mm씩 나가면 되겠죠. 그럼 다 맞아서 떨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가운데 이제 몸체가 있습니다. 몸체가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둥글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네모나게 보여요. 그거를 이제 그릴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요 중심선을 끊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도 요 중심선을 끊어줬던 거네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전체 중심선을 쓸 거니까 다시 연결을 해 놓을게요. 그냥 이거는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늘리고자 하는 지점 점을 찍으시고 그대로 끌으셔도 되고, 또는 이제 뭐 스트레치나 익스텐드를 쓰셔가지고 연장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이제 사각형처럼 해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 사각형을 보이겠죠?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치수를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5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10이 되겠죠? 110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이 여기 짧은 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짧은 쪽을 지금 재보니까 78 정도 나옵니다. 자, 78이잖아요. 그냥 외형선을 바뀌어줄 거니까, 양쪽으로 할 거니까 78 나누기 2로 해갖고 먼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까 이쪽에 한쪽에 55가 나온다 그랬죠? 55 해갖고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얘네 있죠? 지금 옵셋으로 한 거는 중심선으로 해갖고 나왔을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고 제가 미리 다 치수를 바꿔놓고, 그러니까 레이어를 바꿔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꿔주는 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리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R이 재 있죠. 외격.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보는 것만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더니 여기 이제 R이 돼 있습니다. 이 R 재는 방법은 여기 이제 직선을 시작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선 하나를 쫙 그어주신 다음에 자로 재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지금 한번 재보면은 15mm 정도 나오네요. R이. 그러면은 잊어버리기 전에 필렛해서 R값 15로 해서 주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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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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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본 외형선은 다 그린 거예요. 굳이 따질 게 있다면 이제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그려서 이 안 보이는 원들, 얘네를 지어줄 건데요. 여기 이 부분이 튀어나오겠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네모나게 튀어나와요.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9mm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외부로 9mm 정도 튀어나오고, 이쪽은 안쪽에 가려지니까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벽의 안쪽이잖아요. 더 안쪽으로 가서 이렇게 선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9mm 나온 것만 그릴게요. 일단 옵셋 9mm 주고, 여기 전체 파이, 요거는 이제 원형 파이예요. 베어링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면상 여기서도 이제 원형으로 돼 있죠. 얘랑 이 커버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커버에 직경을 재주셔도 되고, 여기서 재기 힘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나중에 치수될 때는 당연히 파이로 넣어야 되겠죠. 지금 재봤더니 60.89 이렇게 나오는데 61로 갈게요. 61이면 당연히 반 나누면 30.5겠죠. 30.5로 해서 중심선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MA 기억나세요? 특성을 바꾸는 건데요. 여기 외형선이랑 얘랑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외형선을 먼저 MA 엔터 치신 다음에 이거 찍고, 그 다음 찍고, 그 다음 ESC로 빠져나오시고. 자, 우리가 필요한 거 요선이랑 요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없애주시고, 트림이에요 지금. 여기 없애주시고, 여기도 없애주시고. 자, 트림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경계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을 하신 다음에 그냥 엔터를 치세요. 그리고 이 원 있죠. 보시면은 트림, 엔터 치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모든 경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얘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얘도 이 부분은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둘게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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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요것도 뭐 이제 나중에 안 보일 거니까 지워놓고, 이건 큰 중심선이니까 냅둘게요. 여기도 이 안쪽이 안 보이겠죠? 당연히. 지우고, 지우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까지만 지울게요. 이러면은 일단 이 부분에 가려져 구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홀은 그대로 있는 건데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제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평면도라고 하고 정면도를 그려볼 건데, 정면도는 요걸로 아까 따라한다고 그랬죠? 이걸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단면도처럼 해갖고 그릴 건데요. 처음에 자리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따올게요. 외곽에다 그리는 거는 나중에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치수까지 다 든 상태에서 했을 때 무브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전체 크기는 일단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높이 한번 봐볼까요? 이게 이제 밑바닥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바닥을 지금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위에 거 이제 선 그대로 땄으니까 당연히 길이는 똑같겠죠. 여기 두께가 몇 나올까요? 지금 재보니까 5점 몇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6으로 가겠습니다. 6T네요. 이게 바닥이죠. 여기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뭐 나중에 필렛으로 정리해 줄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설을 해가지고 할 건데 지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그거를 이제 지시하지 않은 필렛이라고 해갖고 보통 여기는 3mm로 이제 주소가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주소를 작성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필렛을 해가지고 R을 3으로 넣은 상태에서 미리 줘놓는 겁니다. 여기랑 이제 비슷하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까 기억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6mm죠. 6mm에서 6.5로 뚫었잖아요. 모르실 것 같으면 위에서 그냥 선을 따오시면 됩니다. 중심선 따왔죠. 외형선 따갑니다. 그리고 요거 따갈게요. 외형선 하나 더 따고 트림 해주셔서 지워주시고, 요거는 가운데 거는 이제 중심선이겠죠.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이제 렉이 걸려서 저도 이게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스케일로 해가지고 잘 보이게 해볼게요. 이게 양쪽이 동일하잖아요. 이 부분이 양쪽이 동일하기 때문에 밀러로 해가지고 일단 옮겨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부분 지금 홀 완성이 된 거예요. 헷갈릴 것 같다, 나중에
빼먹을 것 같다 하면은 미리 길이를 옮겨 주셔도 돼요. len 기억나시나요? 랭덴인데요. 여기서 증분으로 하신 다음에 한 3mm씩만 빼줄까요? 2mm씩 빼줘도 되고 3mm씩 빼줘도 되고 너무 길게만 안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지금 깨알 팁으로 가자면 지금 이게 일직선으로 보이잖아요. 여기서 가신 다음에 특성이 있어요. 우클릭하시면 특성이 나오는데 여기 선종류 측정 보이시죠? 이거를 0보다 작게 하면은 얘가 스케일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보시면 그래도 직선으로 보인다. 이러면은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특성을 보이시고 이게 0.5보다 더 작아야 되나 보네요. 0.2로 해볼까요? 0.2 하나만 선택하셔서 일단 잡아볼게요. 일단은 1.3선으로 보이죠? 이럴 경우 이제 MA를 하신 다음에 얘를 엔터 치시고 얘 클릭 그 다음에 바꿀 거를 클릭 이러면 둘이 똑같아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직선처럼 보이는 외형 그러니까 중심선에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요 밑에 부분까지 그린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높이를 봤더니 전체 높이를 쟀을 땐 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요 끝에 말고요 요 위에까지 큰 데까지만 가볼게요. 큰 데까지 이제 높이를 재보자니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100 정도? 101? 101 정도 101로 할까요? 여기가 6mm니까 95 해가지고 101로 가죠. 101에다가 여기가 한 2mm 정도 튀어나온 거네요. 일단은 옵셋을 하고 완전 바닥부터 101mm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 외벽이에요. 여기에서 2mm 정도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죠. 자, 얘도 일단은 중심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얘를 그려서 중심선으로 일단 바꿔놓고 헷갈릴까봐 바꿔놓는 겁니다. 자, 여기 파이를 재보고 여기 R 값이 나와 있는 거예요. 파이를 먼저 재보면은 10파이에 M5로 돼 있네요. 10파이에 M5로 뚫어놨습니다. 일단은 10파이만큼 나온 거니까 옵셋 5mm 끊고 MA 엔터 찍고 필요 없는 거 지워줄게요. 여기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툭 튀어나온 건데 여기를 이제 R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2mm 튀어나온 거를 이제 3mm를 어떻게 바꾸냐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원으로 바꾸셔도 돼요. 서클에서 3mm짜리 먼저 그려볼게요. 3mm짜리 먼저 그려보신 다음에 이거를 캐드에서 이제 R보다 작은 틈을 필렛으로 처리하기 힘들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쭉 넣어놓고 여기 교차점 보이시나요? 원만 선택을 해주시고 M 엔터 하고 이 교차점을 찍고 이 끝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시고 얘 안 쓸 거죠? 지워버리고 여기 밀러로 중심선 이걸로 해서 옮겨주신 다음에 얘 안 쓸 거니까 또 그냥 찍고 델키 눌러주시면 돼요. 이러면 윗부분 이 튀어나온 부분도 지금 만든 거예요. 일단 끊어주기 전에 이 두께를 보니까 5mm네요. 지금 5mm로 나오고 있습니다. (5mm로) 나와 있고 여기가 단면을 치는 거니까 끊어지겠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 크기는 윗부분의 전체 크기는 일단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직선으로 떨어지는 부분 있죠? 외형 이쪽 부분이거든요. 위에 거를 먼저 그려 놓으니까 이렇게 선을 따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 교차점으로 해서 쭉 일단 내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쪽 부분 몇이라고 그랬죠?
15로 아까 줬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쪽은 저거겠죠? 미리 줘볼까요? 필렛하고 R 한 다음에 15 하고 여기랑 여기도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미리 정리가 됐습니다. 이 외형 부분만 지금 일단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힘들다. 일단 이게 5mm는 제가 헷갈릴까 봐 이렇게 해놨는데 옵셋을 한 다음에 외벽이 여기가 5mm면 보통 이런 데도 다 5mm거든요. 5mm를 먼저 들어갈게요. 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미리 선택을 해주시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 정리 헷갈리기 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 쓰는 선들 지워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단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워버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윗부분도 보면은 여기가 아니죠. 트림 누르시고 엔터 치시고 경계를 여기로 하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중심축을 지금 중심선을 하나 더 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게 그릴 건데 중심선을 여기 바닥에서 그냥 여기까지 높이를 그냥 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봤더니 46이 나오네요. 45점 몇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한 자리 숫자로 그러니까 자연수로 떨어지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감점 요소가 그게 되진 않거든요. 제가 100점 맞은 기준 도면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이제 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인쇄 상태에 따라서 치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요 튀어나온 부분 이게 이 선이에요. 요 튀어나온 부분 요게 이제 나중에 파이가 될 거지만 일단 길이로 딱 재보면은 61이 나오네요. 61이니까 30.5 아까 위에서도 61이라고 그랬죠?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MA로 해서 요거랑 요거 외형선을 일단 바꿔주시고 ER 해서 연결되는 거니까 얘랑 얘 해가지고 끊어줍니다. 여기도 끊어주시고 또 트림 엔터해서 어차피 저는 트림을 한 번에 잡아가는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씩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제 구멍을 뚫어 볼까요? 아니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그려볼까요? 여기를 먼저 봐볼까요?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각도 여러분이 이제 각도가 측정이 되시면은 그 자를 준비해 가시는 게 웬만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각도를 볼 때. 근데 각도가 안 됐을 때는 30도, 45도, 60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감을 잡아서 45도 정도다 이렇게 딱 했는데 실제로 측정을 하면은 뭐 44점 몇 도 나오는데 45도로 잡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5도로 잡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45도로 올라가고 이쪽에서도 45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45도 올라가기 전에 그냥 외형부터 먼저 다 완성을 하고 갈게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벽 이쪽이거든요. 지금 그린 이 선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빗금이 안 쳐져 있는 부분. 여기서 요 벽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요 선에서 요 벽까지가 지금 2m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외형을 일단 표현 다 하고 가기로 했잖아요. 2mm를 먼저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자, 이거 파이를 한번 재보는데 파이가 여기서 직선으로 그냥 바로 재도 되고 여기서 이 뚜껑 있죠. 이 뚜껑에 파이를 재줘도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 46은 벌써 줘놨었네요. 자, 이거를 쟀을 때 지금 보니까
한 60일. 아까 이쪽이랑 똑같다 그랬죠? 60일이 나오니까 똑같이 옵셋하기가 힘들면은 이렇게 먼저 라인으로 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따와서 쓸게요. 여기도 이렇게 따와서 쓰고, 자, 지금 안쪽에 이 부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트림으로 얘랑 이 사이에 있는 걸로 나오겠죠? 여기 지워주시고, 여기도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안쪽 부분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제 안쪽 부분을 표현을 해준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치수를 재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살짝 빨리 돌리고, 그림을 그리실 때 아까 빼놓은 이 40mm 그 규격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는 모습은 영상으로 일단은 남길 건데요. 조금 빨리 감기를 아마 할 거예요.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요거 하나만 그린다고 해도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1시간 넘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고 경력자인 상태에서 이제 가게 되신다면은 보통 요 부품을 이제 형상까지 그리는 데는 한 20분? 길게 잡아야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연습을 하시고, 저는 이제 손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20분 걸리는데, 실제로 이제 경력자분들이 이런 거를 그린다고 하면은, 자로 재면서 이제 그린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20분 안에는 잡히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리게 되면 손이 느린 편이다 보니까 한 3, 40분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4개 그리는 거 아닙니까? 하우징이 오래 걸리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규격표 보면서 간단하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치수 넣고 또 이제 3D까지 만드는데 충분히 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음성이 끊기고 빨리 감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오늘 하우징을 그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분 중에 여기 본체라고 써 있는데 "뭔 하우징이라 그러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베어링도 이렇게 깊은 베어링이라 안 써 있고 규격만 써 있고, 여기도 이렇게 오일실 이런 것도 규격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칭이 하나도 안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칭을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돼요, 시험 보시기 전에. 그래 갖고 이거를 보통은 이제 뭐 본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하우징으로 이제 보통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우징이 또 이제 틀린 명칭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거, 기업 박스 같은 거를 감싸주는 그런 케이스 같은 거를 이제 하우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빨리 돌리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탭을 그리실 때 바깥쪽은 가는 실선, 안쪽에 기초 구멍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외형선을 그리라는 거죠. 그리시고 지금 제 반을 이렇게 지워 버렸는데, 반을 지었으면은 반드시 이거 등호 표시 위아래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땡땡땡땡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해 주시면 채점 없이 탈락입니다. 형상이 틀려 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반만 그린 게 돼 버리잖아요. 이거는 여기 생략된 부분이 얘랑 같은 형상이다, 이런 부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탭이, 제가 지금 이거는 수정을 해 볼게요. 탭을 제가 좀 크게 그린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이 온전한 탭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초온으로 해 갖고 뽑아 놨는데, 이게 이제 4mm 탭이에요. 4mm 탭인데 아까 여기서도 굵은 실선이 4mm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피치가 뭐 0.6이다, 0.8 이 정도 될 텐데, 저는 일단은 0.6으로 한번 해 갖고 해 볼게요. 그래 갖고 옵셋으로 해 갖고 0.6, 0.5 뭐 이렇게 해 갖고 볼트 같은 게 이제 피치가 규격집을 일단 볼까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규격집을 보셔 가지고 여기다가 볼트로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볼트 구멍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갖고 나와 있는데, 나사로 해야 되겠네요. 피치를 모르실 때는 이렇게 규격집을 찾으셔도 돼요. 나사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갖고 뭐 피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0.7로 돼 있네요. 0.7로 돼 있으니까 안으로는 지름이죠. 그러니까 0.35예요. 반값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찌그러졌을 경우에는 R이하고 엔터 한번 쳐주시고, 안쪽은 아까 굵은 실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굵은 실선 특성 그대로 살려와서 카피를 해주시고, 이렇게 평면으로 그릴 때는 트림으로 해서 여기 4분의 1 지점 있죠? 이 부분을 날려주세요. 바깥 부분. 이게 탭이라고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리고 나서 노테이션을 하시는데 요 바깥의 선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도 정도, 마이너스 20도 정도 돌려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탭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가운데 센터 기준으로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반은 잘라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트림을 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트림을 해주셔야 돼요. 반 잘라내고, 가장 키포인트가, 오늘의 키포인트는 등호 표시 위아래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치수만 잘 된다고 하면은 크게 그리는데 어려운 게 없고, 주의할 점은 여기 베어링 외경이 필요하겠죠. 이 그림에서는 베어링 외경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말 그대로 치수를 재시면서 그리면 되고, 좀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은 볼트 그리는 법, 그러니까 탭이죠. 탭 그리는 법을 좀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나의 덕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